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당대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당 당권 경쟁의 시동이 걸린 건데요. 후보자 등록 시기 등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 주면 후보자들의 면면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인데요.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선거 캠프 구성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새로 전해져서 주목됩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이 비대위에서 결정한 당대표 경선 룰 이것부터 짚어드리면요. 현행은 당원 투표 100%인데 여기서 이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당대표를 뽑을 때 민심도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앞서 이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결론을 못 냈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비대위로 결정을 넘겼을 만큼 이 당내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비대위에서도 이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 당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반박이 나오는 등 의견이 충돌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수도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일부 이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 사이에서는 당심의 무게를 둬야 한다라는 데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이 비대위에서 나온 목소리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8대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들도 상당히 나뉘어졌습니다만은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개혁에 몸부림을 치는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우리 당원을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생각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당심은 물론이고 민심에서도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룰 출마 결심을 흔들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단일 지도 체제 이걸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한층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행 단일 지도 체제 대신 집단 지도 체제나 2인 지도 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격론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 집단 체제나 2인 체제는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어제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는 데 힘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하면요, 다음 주 중에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전당대회 시기가 23일, 다음 달 23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일은 이번 달 중하순인 오는 25일쯤으로 예상이 되고요. 복수 언론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일을 감안을 할 때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직접 영입한 인사 등 측근들과 만나서 이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원내외 인사들의 연쇄 회동을 이어가면서 세를 규합하는 등 출마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핵심 친한계로 꼽히고 있는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쭉 실무적으로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에도 뭐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적절한 시기에 또 뭐 적절하게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같이 하실지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미 당대표 경선을 준비할 캠프 꾸리기에 나섰고요. 앞서 들었던 장동혁 대변인의 말처럼 이른바 이제 런닝메이트 격으로 이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자를 찾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채널A 등 일부 언론들은 한 전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하는 등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본격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인사들과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 총선 영입 인사들도 한 전 위원장과 소통하며 준비를 돕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으로 누가 좋을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루라 기자, 직접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자, 어떤 얘기 나누던가요? 일단 이 한 전 위원장 측 그 인사들은 아직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듯 익명으로 이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아직은 이 캠프 사무실을 차릴 단계는 아니라면서 이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차렸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캠프 구성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 수도권과 영입 인사들 위주로 꾸리고 있다라는 점을 전했는데요. 또 이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 한 전 위원장이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그 사이로 알려진 뭐 박정환 의원이나 김종혁 조직 부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결심이 서진 않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김종혁 조직 부총장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과 박정환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나중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김 부총장은 또 이 한 전 위원장이 캠프를 꾸린다는 소문은 이미 많이 돌았다라고 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는 뭐 이름까지 어느 건물. 빌딩이 건물이라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저도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지금 모든 가리킴이 그냥 출마를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판세로서는 한 전 위원장의 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이라는데 이 여권 안팎의 이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이런 얘기 같긴 하는데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받아들여야 할 숙제들 이런 것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숙제는 거대 야당에 맞서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갈등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풀어야 할 큰 숙제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와 인터뷰를 갖고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사이가 굉장히 소원해진 건 틀림없는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을 시켜야 정치적 미래가 열릴 거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소원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되면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한 전 위원장에겐 숙제입니다. 2027년에 있을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도 이끌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점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 기자가 소개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주장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이렇게 기정사실이 되면서 다른 당권주자들의 견제고도 더욱 강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요, 이 의정 갈등 이슈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에게 의료계와 이 정부 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이 당내에서 분출했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서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전 위원장이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 비판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결단이라든지 또 그에 따르는 결과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런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야당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뭐 서초동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도 뭐 그 헌법 84조의 논쟁 자체는 재미있지만 흥미롭지만 사실 정치 현실에서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은 없도록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당대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경선의 틀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20%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룰을 오늘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새로 알려진 소식,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결심을 하고 선거팀도 꾸리고 뭐 심지어 사무실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출마를 안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고민 중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그 논평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야당과의 관계인데 뭐 야당이 뭐 어지간히 그 압도적이어야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원외란 말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아마 그 한계가 뭐 뚜렷할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출마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뚜렷한 개선 기미가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아까운 인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본인의 경험만 가지고서 판단했다가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고비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막바지 이제 뭐 거의 그 출마 선언만 남겨놓은 단계지만 한 번쯤 좀 총 재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안이 바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 만나느냐,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전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게 되면 더더욱 만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자칫 만났다가 윤심이 특정인을 지지한다 뭐 이런 또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이게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제 만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뭐 출마 선언만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마에 대한 결심은 이미 굳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들만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오시는 거야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물론 이 관계 재정립이라는 것이 뭐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표면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추진하게 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줘야만 사실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